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 일하는 빌딩, 또 주말에 쉬러 가는 공원까지 이 모든 게 모여서 바로 도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도시의 모습,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산업화라는 거대한 불꽃이 어떻게 현대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 자료 좀 보세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불과 60년 만에 35%에서 91%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어요. 거의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왔다는 건데 이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도시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 번째, 거대한 인구 이동은 왜 시작됐는지. 두 번째, 그렇게 커진 도시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됐는지. 세 번째, 성장의 그늘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도시 이주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산업화라는 거대한 불꽃이었습니다. 산업화,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경제의 중심이 농사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도시에 공장이 막 생겨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자석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촌향도. 글자 그대로 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는 뜻인데요.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뒤로 하고 도시로, 또 도시로 향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변화의 속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960년대만 해도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만 도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인 속도로 인구가 한 곳에 몰리면서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몸집이 커진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는 그냥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거든요. 도시의 심장부, 그리고 팔과 다리처럼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구역들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도시의 내부 구조가 분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도시 공간을 나누는 핵심 열쇠는 바로 접근성이랑 땅값이에요. 교통이 제일 편해서 어디서든 오기 쉬운 도심은 당연히 땅값이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주로 회사나 은행 같은 핵심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요. 이 도심의 기능을 나눠 갖는 부도심이 그 주변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 지역에 우리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 넓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원리는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도시 구조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게 마련이죠. 바로 도시화의 부작용, 도시 문제들입니다. 인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당연히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살 집은 부족해지고 길은 차로 꽉 막히고 환경은 오염되고 또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건 환경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흙이랑 숲이 있던 자리를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싹 덮어버리니까 비가 와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비가 조금만 세게 와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도시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훨씬 커져버린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열섬 현상인데요. 여름밤에 유독 도시가 시골보다 훨씬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란 건물들이 낮 동안 받은 열을 밤새도록 내뿜고 자동차나 에어컨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서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뜨거운 섬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이죠. 이런 물질적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계의 부품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단절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현상. 이것 역시
도시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회적 숙제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부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킨다거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요. 동시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하는 거죠. 정부 차원의 핵심적인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생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 공원이나 숲 같은 녹색 공간을 많이 만들고, 둘째, 자전거나 대중교통 위주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셋째, 자원을 재활용하고, 넷째, 도시의 하천 같은 자연을 원래 모습으로 되살리는 것처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거대한 도시 문제 앞에서 나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도시는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는 이미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